이제 3월 중순부터는 여기 마늘밭에 혹은 양파밭에 추비를 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남들보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여기다 추비를 또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벌마늘이 생기고 웃자람만 생깁니다. 실제적으로는 구가 비대해지거나 뿌리 할착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윗머리만 커진다 하죠. 잎만 넓어지고 줄기만 길어지거든요. 만약에 이 시기에 남들보다 좀 줄기대가 길어지 있다 그러면은 질소가 좀 가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잎을 봤을 때 남들보다 녹색이라기보단 약간 검은 빛이 난다 그러면 질소질 흡수를 많이 한 겁니다. 특히 뭐 양파 같은 경우 녹색에서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질소를 너무 많이 줘서 그렇게 된 경우니까 더 이상 주지 않으셔야 되고, 3월 이후에는 연면 시비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흡수할 만큼 흡수를 했고 깨어날 만큼 깨어났거든요. 중부지방도 3월 중순부터는 주지 않는 게 좋고, 대려 어디는 뭐 3회 이상 줘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초보농 같은 경우는 2회 정도만 나눠서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시리 많이 줬다가 더 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 되고, 혹여 너무 작다, 내가 좀 늦게 심어서 너무 작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더 여기다가 물비를 주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요 정도 커야 되는데 요 정도 하다 그러면은 물비료를 한 번 정도는 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잎이 5개 이상 났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주지 않는 게 더 현명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괜시 주다 보면은 이게 이제는 병이 올 확률이 높고 잎만 커지기 때문에 잔뿌리가 안 생깁니다. 잔뿌리가 안 생기면 나중에 양분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병에 걸릴 잎마른 병이나 혹은 이제 뿌리 쪽이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좋고, 더군다나 잎줄기를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거는 품만 할 때만 먹지 그 이후에는 먹지 않기 때문에 재배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남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품만을 또 재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잎줄기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요게 좋죠. 뭐 대파가 길면 길수록 좋듯이, 근데 우리는 요걸 통마늘 먹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줄기하고는 어차피 버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을 크게 키운다고 해서 좋은 건 없거든요. 물론 잎은 어느 정도 키우면은 강압성 작용을 해서 좋지만은 그런 부분은 외에는 좋지 않다. 그리고 뿌리가 잘 내려야지만 나중에 병충해도 뭐 잘 이겨낸다. 이 시기에는 연면 시비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 2년 동안은 여기다 연면 시비를 자주 했거든요. 뭐 뿌리보다는 잎을 주는 게 좋다고 해서 줬는데, 공부하고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잎은 무성해지고 좋아지긴 하나 뿌리 쪽이 잔뿌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더 깊게 박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뿌리가 약하게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뽑을 때쯤 되면 좀 약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연면 시비도 황이라든지 방제 작업할 때는 주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그 쪽으로 줄 수 있는 물비료 형태로 주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해보면은 여기 낫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경험 없신 분들은 뭐 거기에서 거기지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확실히 고자리 파리 관련된 것도 그렇고 뿌리 쪽에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야지, 다른 부위에다가 뭐 영양 흡수를 한다고 해서 준다고 해서 그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가실나무나 이런 경우에는 뿌리 쪽으로 흡수가 좀 느리기 때문에 급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뭐 주기도 하지만은, 이는 연면 시비 그러니까 뿌리 쪽을 먹는 작물 같은 경우는 대려 연면 시비보다는 물비료식으로 직접적으로 주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두 개 다 좋긴 하지만은 효율적인 방법은 그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월 중에 여기도 아직까지 쌍마늘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좀 제거를 해주시거나 혹은 조금 더 키워서 그냥 품마늘로 그냥 뭐 대파나 쪽파식으로 그냥 뭐 요리를 해 드시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끝까지 키워봐야 두 개 다 짠짠한 마늘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나중에 수확하는 것도 번거롭고 까서 먹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거는 그냥 일찍 뽑아서 대파 대용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어제까지 해서 한 이틀 동안 중간중간에 난 걸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그거죠. 뭐 제거를 해서 하나 더 키우든지 아니면 두 개 다 그냥 좀 크게 키워서 두 개 다 뭐 품만을 쓴다든지, 그거는 본인 판단에 맡겨서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비가 자주 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잎에 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 같은 거 같이 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균병이나 녹병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병이나 잎 마른 병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월 말쯤 되면은 예방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여기다가 방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양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잎속으로 뭐 파고드는 게 있기 때문에 방제 작업 꼭 해주시고, 방제 작업을 하실 때는 전착제도 꼭 섞어 쓰셔야 됩니다. 물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착 성분, 그러니까 약 성분이 떨어지지 않게끔 착 달라붙는 전착 성분이 섞여 있지만은 가루약으로 된 것 같은 경우는 전착 성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착제를 같이 섞어 주셔야 되는데, 전착제 같은 경우는 한 병 사시면 대략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물 20리터에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 병 사시면은 한 2, 3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반 가정으로 했을 때는요. 근데 대량으로 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그래도 한 1년에 한 병에서 한 2병 정도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게 좋다는 점. 근데 또 그걸 또 전착제도 너무 많이 쓰시면 나중에 끈적끈적해서 기름진 성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을 섞어 쓰시면 좋은데 너무 많이 쓰면 떡진다, 기름이 껴서 떡지는 다 표현하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착제 관련은 그냥 농약방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은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고랑이나 이런 게 무너져 있거나 이제 잡초 발생률이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잡초 발생률이 많은데, 저는 일단 요거 방제 작업을 한 후에 예초기 날 나이롱 날로 그냥 한번 툭툭툭 쳐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윗줄기 날아가거든요. 긁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저는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예초기로 이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반드시 풀 제초 작업할 때는 흙에 이 균이 많기 때문에 방제 작업을 미리 해놓고 방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 오거나 할 때는 이런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어떤 작물이든지 비 올 때 하면은 그 빗물이 이 작물에 묻어서 병충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맑은 날, 이슬이 없을 때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마늘뿐만 아니라 고추도 그렇고 다른 작물 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보호제 같은 걸 미리 뿌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혹여라도 상처가 입는다거나 했을 때도 바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재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비가 얼마나 자주 오느냐에 따라서 이 커지는 것도 뭐 차이가 많이 날 거고, 풀 잡초 혹은 또 뭐 영향을 많이 가겠지만은 거기에 대처는 뭐 웬만한 기본 이론이 있다고 하면은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밭작물은 배수만 잘 되게끔만 점검만 해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은 그냥 뭐 따로 작업하는 걸 찍는 것보다는 그냥 제 경험을 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넋두리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만 한번 해보시고, 좀 이상하다 하면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본 바 그리고 교육받은 바 그런 부분만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맞는 부분만 하시면 되고, 여기 잎이 나 있는 게 많이 상한 것 같은 경우는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병증으로 또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곰팡이가 핀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뿌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질소지나 이렇게 비료는 너무 가용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종을 심었냐에 따라서 비료 주는 시기도 달라지고 방제하는 방법도 달라지니까 참고했다가 이용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마늘 쫑이 올라오고 나면은 너무 일찍 뽑아도 이게 질소 소비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늘 정도 적정한 시기에, 너무 일찍 뽑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늦게 뽑으면 또 양분이 뺏겨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뽑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